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최근까지 재건축 사업성 리뷰를 분당에 이어서 일산까지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재건축 사업성 분석 요청 단지는 지금처럼 댓글로 계속 달아주시면 중간중간 분당과 일산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평촌 쪽 문의도 많아져서 이제 평촌 재건축 사업성 리뷰도 시작하려 합니다. 평촌 재건축 사업성 리뷰 첫 번째 아파트 단지는 평촌 비산동 관악타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평촌 관악타운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한지 혹은 재건축이 불가능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것이 더 나을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자력으로 진행할 때 다들 원하는 평형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담금은 얼마가 나올지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벤트가 있죠. 1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의 수혜를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템플릿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객노노 앱을 열어서 범계역 도보권에 위치하고 부흥 초중고를 한 블록 안에서 통학할 수 있는 이 대단지 아파트가 바로 비산동 관악타운 아파트입니다. 기본 정보를 확인하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번지, 종전세대수 1800세대, 준공연도 1992년 11월, 용적률 209%. 이 정보를 템플릿에 기입하겠습니다. 주소, 준공연도, 종전세대수 입력했고요. 총 대지 면적은 디스코 앱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토지란에서 81,882제곱미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형환산시 24,812평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통해 용적률 상한값 280%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상한값 입력했습니다. 이제 재건축 진행 시 종후세대수를 계산할 건데요.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 통상 대지 기부 체납을 하며 시뮬레이션 할 때 저는 용적률 상한 280% 기준 기부 체납 비율을 15%로 가정해서 계산하겠습니다. 24,812평 곱하기 0.85를 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 지분 21,090평이 남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용적률 280% 토지에서 30평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대략 토지 10.7평이 필요하고요. 21,090평 나누기 10.7평은 1971세대입니다. 재건축 종전 1800세대에서 평균 평형 30평형 기준 재건축 종후 1971세대가 됩니다. 종전 평형의 평균이 약 30평 정도이기 때문에 평촌에서 이 정도면 타이트하지만 재건축이 자력으로 진행 가능한 사업성입니다. 여기서 타이트하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분담금이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평형 배정 및 분담금 확인해 볼까요? 호객노노에서 평형 구성 봤을 때 23평, 32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평, 32평 대지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기부 체납 15%를 가정하면 재건축을 위한 순수 대지지분은 다음과 같고요. 용적률 280% 기준, 각각 자력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보장된 최대 평형까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즉,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 시 거의 1대1 재건축식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분담금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23평 기준, 종후 24평 배정 시 분담금은 약 3억 원 예상하고요. 다음으로 종전 32평이 종후 33평 배정 시 분담금은 약 4억 원입니다. 현재 관악타운 32평 매물이 최저가 기준 6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 신축 대단지 아파트 33평을 약 10억 5천만 원 꼴로 미리 매수를 해놨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하며 대신 타이트한 1대1 재건축식으로 가능합니다. 추가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 역세권 특별법을 보면 이 중에 1기 신도시 특별법 혹은 통합재건축에 해당될 수 있고요. 특별법 혹은 통합재건축을 통해 진행 시 용적률을 좀 더 받아오는 대신
대지 기부 체납을 추가로 해야 하고, 이때 제가 예상하는 분담금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23평이 종후 24평 배정 시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했을 때 분담금이 약 3억 원이었던 것이 특별법 통합재건축을 통해서 분담금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음으로 종전 32평이 종후 33평 배정 시 자력으로 재건축 진행했을 때 분담금 약 4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특별법 통합재건축을 통해서는 분담금 약 2억 원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정리하면 자력 재건축 타이트하게 가능은 한데, 통합재건축 특별법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얘기가 많다가 결국에는 재건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합재건축에 선정되기 위해서 아파트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평촌 내에서 어떤 단지가 결국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받게 될 단지인지 말씀드리면, 정부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최소 몇 단지는 시범단지로 선정을 하고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될 것인데요. 소유주들 입장에서 얻는 것은 사업성 개선 효과이고요. 정부 입장에서 단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두 가지는 바로, 첫째로 아파트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다른 단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서 이후에 개발을 반대하는 그룹으로 인한 계획 차질의 리스크가 없는 단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어느 정도 기부 체납에 대해 열려있는 단지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단지들이 시범단지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큰 그림 영상을 보시면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테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평촌 관악타운 아파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평촌은 자력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가 많은데, 관악타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단지 중에 한 단지를 선정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